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성부의 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성부의 봄에서 이 봄이라는 시어의 의미는 그냥 뭐 계절적 배경으로서의 어떤 봄 말고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흔히 이제 문제에서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이렇게 문제를 이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상징이라는 거는 상징이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에서만이에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상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상징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 문제에서 상징적 의미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 봄이라는 시어의 어떤 객관적인 의미, 뭐 3월부터 6월까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봄이라는 시어가 플러스로 해석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해석되느냐, 이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상징이라고 해요. 이 시의 문맥을 보고, 이 봄이 플러스구나, 아니면 마이너스구나,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죠? 네, 상징성이 강한 시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봄의 반대. 자, 뭐예요? 겨울이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그 시기가 바로 독재 정권인데,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현실을 보통은 겨울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겨울이거나 아니면 밤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왜 독재 정권을 겨울과 밤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처음에는, 그래, 뭐, 겨울 추우니까, 마이너스 계절이야. 그리고 밤은, 그래, 어두우니까, 마이너스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죠? 봄이 오죠. 그죠? 그리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과 아침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겨울과 밤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독재 정권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설정한 이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죠? 당위성이 뭐야?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다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런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시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이 시도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시입니다. 봄은 아까 전에 플러스 배경을 나타내고, 이 시의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시가 이제 창작된 그 시기를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반드시 와야 할 것은 뭐였을까요? 아마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신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자, 그럼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는 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성이라고? 당위성이라고. 그죠? 당위성.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림마저 잃었다는 건 어때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죠? 네, 극도의 어떤 이런 절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그 시기에도 너는 온다는 거죠. 그죠? 이 시에서 너가 누구야? 당연히 봄이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봐보세요. 일단은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어떤 이런 정신, 그죠? 이런 정신을 봄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계절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이런 추상적인 대상을 계절로 표현했다. 그죠? 상징성이 강한 계절로 표현했는데, 이 계절도 사실은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절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의 어떤 일부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 계절도 되게 추상적인 건데, 근데 이거를 너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뭐야?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대상을 무슨화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인화죠. 의인화. 추상적인 대상을 의인화해서 이제 이 봄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에는 너가 봄인데, 이 봄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라든지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라고 표현했어요.
반드시 와 너는. 근데 너가 어디에 있다 오냐면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아니면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또 한 놈도 좀 팔고, 그죠? 계속 이제 마이너스야 지금.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 그럼 이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를 조금 더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말로 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되게 무기력한 상태란 말이야. 그치 이게. 응? 근데 이런 무기력한 상태이다가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이랬어. 그럼 바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봄이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이상한 뻘밭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 있는데 그러다가 이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네가 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바람은 우리에게 플러스겠죠. 그죠? 그럼 이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가 지금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 근데 바람이 가서 깨웠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의 소망을, 그죠? 나의 소망, 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소망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바람이. 그리고 지금 이 봄을 뭐 했어? 얘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어디서 딴짓 하다가, 이 바람이 얘를 일깨워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각성. 그죠? 각성이에요. 그리고 이 각성을 시키는, 봄을 각성시켜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죠? 그리고 뭐 소식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다급한 사연은 당연히 뭐겠어. 지금 너무 힘들대. 지금 너무 봄이 봄이 아니라 뭐더라? 겨울이 너무 춥대. 이런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뭐 꼭 자유나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쉽게 오지 않아요. 이 자유와 민주주의도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어떤 시에서는 피 흘려야지 온다 그래요. 피가 흘려요. 피를 흘려야. 당연히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 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가치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어렵게 온다예요. 그죠? 더디게. 눈 부비면 너는 더디게 온다. 계속 의인하고요. 그런데 너가 오긴 오는데 천천히 오는데 너를 보면 눈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어. 왜? 네가 너무 플러스라서. 너에 대한, 네가 온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예찬이나, 그죠? 예찬,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면 예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자, 뭐 감격이나 예찬, 이 정도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자,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이거 막 내신형에서 문제를 낸다면, 요 시행을 가지고, 역설법으로, 그죠? 역설법으로 낸 문제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그럼 왜 소리가 굳을까? 네가 너무 플러스니까, 그죠?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왜? 너무 플러스라서 네가. 됐죠?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너는 지금 이 마이너스를 뭐 했다? 이겼다. 너는 승리했어. 승리하고 돌아온 거야. 라고 지금 너에 대한 뭐를 나타낸다? 예찬을 나타낸다. 그리고 누구야? 이렇게 불렀잖아. 이걸 우리는 돈호법이라 그러고요. 돈호법.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돈호법인데, 돈호법을 가지고도 문제에서 뭐 돈호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다. 영탄적 어조 또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뭐 대상에 대한 어떤 예찬과 감격과 어쨌든 플러스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시는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면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는 되게 좋은, 그죠?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뭐 이성부라는 시인은 되게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뭐 벼라는 시도 그렇죠. 그렇죠? 뭐 민중에 대한 어떤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랑 좀 되게 비슷한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시가 있어요. 똑같이 거의 되게 비슷해요. 이 시랑. 왜냐? 이 시에서 너도 바로 그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봄을 나타내는 거고, 뭐예요? 이것도 또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화해서, 그죠? 의인화해서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을 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뭐뭐 온다, 넌 다 반드시 온다 이런 거 그죠?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되게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정적 어조. 왜? 반드시 올 거니까 그죠? 이건 확실한 믿음과 그죠?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는 거죠.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이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결어미를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뭐만다, 뭐만다, 그죠? 없다, 없다 이렇게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어떤 종결어미, 뭐 유사한 종결어미, 그죠? 아니면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한다. 그리고 뭐 화자의 뭐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그죠?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고 추상의 구체화, 그죠? 추상의 구체화를 사용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에 나와 너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예요? 시적인 화자죠. 그죠? 그러면 나가 나온다는 거는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의 화자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는 온다라고 했는데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독백체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독백체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영탄적인 어조를 나타내서 뭐 대상에 대한 반가운 마음 아니면 뭐 예찬의 태도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대상을 부르는, 그죠? 네, 호명하는,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런 거 마이너스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뭐 왜냐면 이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아까 그 상징성이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고 이 바람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태도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신뢰 그리고 어떤 예찬, 그렇죠? 그리고 감격 이런 태도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고 봄에 대한 감격을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봄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떤 친구가 이 이성부의 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해달라고 하는 거 다 못해드려요. 왜냐 너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못해드리는데 이 시는 그냥 오늘 갑자기 좀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그죠? 네, 봄이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그죠?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기다림 이런 걸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